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신뢰 회복의 진 별표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뢰를 회복하는 건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시간만으로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짜 핵심을 오늘 밝혀드릴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들이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변화와 꾸준한 노력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다시 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진실을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신뢰 회복의 진정한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도 신뢰가 깨지는 순간일 겁니다. 특히 바람이라는 건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문제죠. 상대방을 믿고 있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거나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철저하게 숨기려 해도 무의식 중에 특정한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5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내 연인이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정말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인지 잘 판단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혹은 이미 신뢰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어요. 스타일을 바꾸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패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평소에는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한다면, 운동을 시작하면서 몸을 가꾸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고 옷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순한 자기 관리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거울을 자주 보거나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죠. 옷 스타일이 조금 변한다든가, 피부 관리를 시작한다든가, 머리를 조금 다듬는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러다 점점 변화의 폭이 커집니다. 갑자기 고급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거나 옷을 자주 새로 사고 향수를 뿌리는 횟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변화 자체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그 변화의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것인지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 신호는 휴대폰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행동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많이 담긴 물건이죠. 연인이 갑자기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거나 화면을 아래로 두고 놓는다든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어떨까요? 이건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예전과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평소에는 거실에 휴대폰을 두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닌다면,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휴대폰을 챙겨간다면, 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놔뒀던 사람이 갑자기 화면을 아래로 놓고 두거나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한다면, 그리고 전화가 올 때마다 화면을 슬쩍 가리거나 갑자기 자리를 피해서 전화를 받는다면, 이런 변화들은 모두 한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감정 기복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갑자기 다정해졌다가 반대로 예민하게 굴면서 트집을 잡기도 하죠. 특히 평소보다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지나치게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오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도 모르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 변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너무 친절해지거나 다정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평소에는 잘 표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해 라는 말을 자주 한다거나 선물을 자주 사다 준다면, 물론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딘가 찜찜한 느낌이 든다면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일정이 갑자기 바빠지는 것입니다. 연인이 갑자기 야근이 많아졌다, 친구들을 자주 만난다, 출장이 늘었다고 한다면, 물론 실제로 바쁠 수도 있지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종종 바쁜 척하며 시간을 빼돌리곤 합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이 점점 불규칙해지고 일관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갑자기 회식이 잦아지거나 예전에는 잘 가지 않던 모임을 자주 나가게 된다면, 혹은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그 친구와 연락해보니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정이 바빠진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지거나 데이트 시간을 자꾸 미루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신호는 스킨십과 애정 표현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애정 표현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과하게 애정 표현을 한다면 둘 다 의심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보통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연인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거나 반대로 관심을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느 날은 지나치게 다정하고 다른 날은 지나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애정 표현이 줄어드는 것은 감정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스킨십을 피하거나 대화를 피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과하게 스킨십을 하거나 갑자기 애정 표현을 많이 한다면 그것이 죄책감에서 비롯된 행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싹 트는 순간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실수나 오해로 관계가 어려워지곤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보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포착하는 것만큼이나 그 이후의 대처입니다.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가 그 관계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루어야 할 감정의 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냉정해지자. 의심이 들면 당장이라도 상대를 추궁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관계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속였어? 너 바람 피우지?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는다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상대방의 방어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고 결국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팩트 체크입니다. 즉, 상황을 차분하게 분석하고 오해가 아닌지 진짜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의심은 단순한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그 감정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차분하게 관찰하고 그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 없이 함부로 몰아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판단이 올바르다면
감정적으로 무리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화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의심이 깊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인 간의 관계에서는 자주 오해가 발생하고 그 오해가 점차 확대되어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점은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질문이나 비난은 오히려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대화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바빠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혹은 최근에 너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이 방식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가 스스로 마음을 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솔직하게 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상대가 회피하거나 질문을 받는 것에 불편해한다면 그 반응 자체가 또 다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이라는 목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아는 것보다 상대방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집착은 독이 된다.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싶고 모든 행동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일시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집착은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다거나 일정을 감시하는 등의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자유와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신뢰는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을 감시하는 대신 서로 솔직한 대화를 통해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집착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연인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나의 행복과 자존감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은 종종 불안감에서 비롯되지만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나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든지 내가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껴야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신뢰를 깨뜨린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후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용서를 할 것인지, 관계를 끝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경우 그로 인해 나의 삶과 감정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행복하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람의 신호를 포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지나친 집착을 피하며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뢰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순간에는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신뢰가 깨지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신뢰의 상실은 단순히 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관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신뢰를 잃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로 신뢰를 잃고 또 다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갈등과 오해로 신뢰를 잃게 되죠. 그런데 신뢰가 깨졌을 때
그 깨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풀어볼 주제는 신뢰가 깨졌을 때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시간만으로 해결될까요? 바로 이 질문부터 풀어보려고 해요. 사실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감정의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지는 않죠. 우리는 종종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신뢰 회복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뢰 회복의 실제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의 부족이에요. 여러분, 혹시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행동에 어떤 맥락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사실 많은 갈등은 오해에서 시작된답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소홀한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그만큼 불안과 갈등이 쌓이고 결국에는 신뢰가 깨지게 되죠. 이럴 때 중요한 건 바로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왜 이렇게 바빠? 보다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를 생각하며 다가가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겪는 감정을 진지하게 이해하려는 자세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밑바탕이 되어 결국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왜 그렇게 했는지만 묻는 것 이상으로 그 감정을 진지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는 질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그가 겪은 감정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려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죠. 이때 중요한 점은 바로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말을 듣고 있어라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죠. 진정성 있는 대화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은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진지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만들죠.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시간입니다.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한쪽이 감정을 과장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해 라고 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신뢰 회복은 결국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뢰가 왜 깨졌는지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신뢰 회복은 서두르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물론 이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상대방이 소홀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 서로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를 회복하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믿을게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신뢰를 쌓는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바람을 피운 일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해요. 예를 들어,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꾸고 숨기는 대신 서로의 대화나 스케줄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일관된 행동을 통해서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꾸준한 행동을 통해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다시 믿을게라는 말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신뢰를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점은 바로 자기 성장입니다. 신뢰가 깨졌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뢰를 회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만큼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중요하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성장과 관계 회복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신뢰 회복의 중요한 단계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의심과 실망을 겪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사실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대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시간을 주며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통해 관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 기반을 다시 쌓아갈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서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신뢰가 깨졌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작은 변화들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신뢰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으며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노력들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는 모두 관계에서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믿을게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이라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죠.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매일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그 진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실제로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지는지, 그 실천이 얼마나 일관되게 이어지는지입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신뢰가 깨졌을 때 그 이유가 불성실하거나 배신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더 나아지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일정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 사람의 삶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그 삶의 한 부분이 되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상의 변화일 수 있지만 그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일상적인 소소한 행동들이 신뢰를 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뢰가 깨졌을 때 그 사람의 작은 부탁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점차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작은 일에 대한 배려가 쌓여가면 그동안 깨졌던 신뢰도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동들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큰 행동보다도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와 꾸준한 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단순히 실수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또한 자신이 얼마나 성숙해져야 하는지 배워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더 솔직해지고 감정적으로 성숙해지며 그 성숙한 감정을 상대방에게도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정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도 성장하고 관계에서도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신뢰를 되찾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속도와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작은 행동을 통해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말은 종종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결국 신뢰 회복의 핵심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는지, 얼마나 변화를 만들어갔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기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대에 맞춰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은 서로의 기대에 대한 이해와 조율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며 상대방도 우리에게 변화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거나 기대가 너무 커지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기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대에 맞춰 점차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전처럼 완벽하게 돌아가자는 기대보다는 우리는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자는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공감대 안에서 하나씩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며 서로의 기대에 맞는 실천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대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변화해 나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뢰 회복의 과정은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졌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깨진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신뢰 회복의 길은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변화를 통해 다시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다짐을 통해 열립니다. 신뢰 회복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신뢰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깊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세요.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서 믿음과 안정감을 느끼고 싶죠. 그렇기에 이런 신호들을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이 커지기 전에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면 그게 바로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쌓아가면 어떤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바로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그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관계가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과 신뢰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세요.